이번에는 호치민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출장으로 갔는데 네. 네. 이제 외주업체 교육을 가기 위해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호치민은 두 업체가 외주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음. 그래서 한 군데는 목금, 한 군데는 월화수 잡혀서 이제 음. 토일은 그냥 체류하게 됐었죠. 아. 그래서 이제 출장과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되게 꿀 같은 일정이었고요. 와. 네, 호치민을 갔을 때는요, 또 굉장히 놀랐던 게 하노이와 다르게 공항이 굉장히 컸고 와. 굉장히 훨씬 더 모던했고 네. 어. 그러니까 정말 이게 베트남의 수도 공항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호치민이라는 도시가 사실 뭐 아시다시피 사이공이라는 도시였는데 음. 이제 패했잖아요, 월남이. 네. 월남이 그쵸. 패하고 게다가 굉장히 여기가 폐허가 됐어요. 졌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싹 갈아엎고 도시를 키우면서 그 호치민의 이름을 따서 호치민시로 바뀌었고요. 음. 그래서 약간 좀 더 계획 도시고 발전했고 또 항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무역이나 이런 것도 활발하고요. 어. 네, 고층 건물도 많고 조금 더 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교통편은 그러면 하노이보다 호치민에서 훨씬 편하게 이용하셨겠어요? 사실 택시를 타고 다녀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적이 아. 없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윤쌤은 택시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잘 인도 이후로는 택시를 근데 타고 저도 다녔군요. 당연히 뭐 미국이나 유럽을 뭐 북유럽밖에 안 갔지만 어쨌든 유럽이나 물가가 비싼 곳 가면 저도 택시를 못 타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동남아 가면은 택시도 워낙 싸기 때문에 음. 이제 대중교통은 사실 일부러 관광용으로 타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택시로 음. 이동하죠. 아, 그러셨군요. 그럼 이동수단은 택시로 하셨고, 네. 하노이랑 호치민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하실 때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도 그렇고, 아니면은 택시를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 품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그렇고, 도로 상태도 그렇고, 확실히 하노이에 비해서 호치민이 훨씬 더 좀 여러 면에서 좀 나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좀 더 현대적인 도시 같았어요. 음. 한국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느 도시, 어느 부근이라고 저희가 딱 떠올리면 될까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항구가 가까워서 음. 부산이나 인천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또 저희가 갔던 또 업체가 굉장히 고층에 있어가지고 고층에서 내려다 음. 보니까 항구들이 되게 발달돼 있고 막 배들이 막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큰 배들이. 음. 그리고 뭐 사실 그쪽 업체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고. 아. 제가 정확히 어느 하노이가 더 많은지 호치민이 많은지 아니면 또 다른 도시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베트남으로 이민 가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이제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개그맨 염경환 씨도 이민을 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분 같은 경우는 한국 어학당 오픈을 준비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한국 컨텐츠처럼 이제 그런 베트남의 그런 방송 컨텐츠를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다큐를 보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흥미가 사실 생겨서요. 뭔가 한국의 연예인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지만, 또 베트남으로 간다고 하길래, 신기하다, 왜일까라고 해서 좀 알아봤더니, 오히려 좀 사람들은 부정적인 게, 이미 베트남에는 한국 어학당이 정말 레드오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셔서 이미 거기서 한국 어학당을 열고 계셔서 오히려 레드오션일 정도로 네 그렇다고 하셔서 저는 충격 아닌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네, 굳이 일을 안 하더라도 보통 이제 노후를 이제 설계하실 때 네, 사실 뭐 같은 돈이 있더라도 동남아 가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체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해양 스포츠나 이런 뭐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거기서 이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사실 수 있으니까.
또 제가 근데 그 부분도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요즘은 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은퇴하신 후에 이민을 가신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은퇴 이민이 불가능하고 뭐 음,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나 아니면 사업 투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렇게 은퇴해서 가시는 기는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정말 생산성 있는 인구들이 이민을 해오는 추세라고 해서 네, 음, 저는 신기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치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대충 상상이 가는 상황입니다. 음. 아무래도. 네. 이렇게 하성님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 뭔가 이게 우리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편집 잘 그렇군요. 해놓을게요. 네. 네. 네, 그래서 호치민에서 이제 일도 아무래도 비즈니스도 하셨고 관광도 하셨는데 비즈니스 하시면서 보신 광경이 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하신 거죠. 네, 그렇죠. 음. 사실 저희가 외주 업체로 선정한 그 업체도 네. 굉장히 저희가 놀랐어요. 막 전 세계에서 일을 따와가지고 어, 네, 와. 많은 그 메이저 게임들을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제가 담당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너는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거나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디로 갈래? 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에 가보고 싶다고, 동남아시아에 흥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딱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이유가 딱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사실 9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성장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가 막 발전했던 그 시대를 음, 사실 제가 체감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죠.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70년대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거를 한번 체감해보고 또 저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동남아시아에서 만약에 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갑자기 떠오를 만큼 그렇게 베트남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와, 되게 흥미진진하네요. 사회 분위기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사회에 있으면은 뭔가 의욕도 생길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음, 또 뭐 동남아마다 틀리겠지만 네. 제가 느꼈던 베트남 그 직원들은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되게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 거를 많이 오, 음, 봤거든요. 또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이제 더 개방하고 밀어주고 있으니까 음. 발전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음. 오. 그러면은 그렇게 목금, 그다음 월화수 이렇게 일하시고 또 주말에는 관광을 다녀오셨는데요. 호치민에 가면 어디로 주로 관광을 가게 되나요? 사실 뭐 저희는 당일치기를 가려고 이제 메콩 델타 주라고 네. 음. 그 메콩강이 이제 중국 티벳에서 시작해서 6개국을 거쳐서 이제 베트남에서 어, 끝나거든요. 와. 거기에 이제 끝자락에 관광지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바다 보고 뭐 그런 관광 상품이었는데 사실 베트남의 관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카페예요. 음, 카페. 그러니까 그 커피를 마실 카페가 아니라 여기는 여행사를 카페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심카페, 우와. 김카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페 골목이 있는데 사실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일 유명한 카페가 신카페라고 있었어요. 신카페. 신카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노이에 있을 때는 신카페를 이용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네. 네. 그 호텔에 있는 그 하롱베이 여행 상품이 가격이 비슷해서 그냥 호텔 걸 이용했고 음, 호치민에서는 이제 신카페를 이용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점심까지 먹고 오후 한 5시, 6시에 돌아오는 게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한 2시간 정도 차로 가서 이제 메콩대저 삼각주에서 배 타고 보고 음,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맹그로브 숲인가 어쨌든 되게 멋있는 이렇게 숲으로 가려진 그 조그마한 운하를 쪽배를 가지고 와. 이제 가는 게 어, 있었는데 굉장히 운치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고 오. 마차도 타고 과일도 먹고 오. 그러고 해서 돌아온 게 또 2시간 거리를 돌아온 게 9,000원이었어요.
우와. 네? 9,000원이요? 다 포함돼서? 와. 네. 하롱베이 같은 경우는 4시간 가고 배를 타고 또 해산물 먹는 거여서 한 3만 원 정도 했고요. 3만 원? 네. 네. 아, 3만 와. 원이 아닌가? 어쨌든 굉장히 싸요. 현지 투어가. 와. 저는 심각해. 아까 그 하롱베이 그렇게 투어하신 게 3만 원이었으면 정말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9,000원 들어버려서 네. 와, 9,000원. 와, 그러네요. 정말. 와. 배낭여행객들한테도 그래서 뭐 굉장히 네, 좋은 찬스네요. 그 지역에 도착하셔서 어디를 갈지 결정한 다음에, 물론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그 전날 예약을 해야 돼요. 네. 그럴 때 또 그 전날 예약하려면 또 거기 업무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네, 그 전날 이제 저녁 전까지 결정하셔서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그 여행 상품 구매하시면은 아주 외지에 떨어진 호텔 아니면 다 픽업을 와요. 와. 그거까지 네, 해서. 그래서 픽업하고 또 데려다 주고 음.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와, 신카페. 정말. 네, 신카페가, 그러니까 뭐, 사실 호텔에서 하면은 굉장히 웃겼던 게, 이제 하롱베이 갔을 때, 네. 이제 좀 친해진 사람들이 있어서, 뭐, 영국인도 있고, 뭐, 중국인도 있고, 친해져서 뭐, 물어봤어요, 가격을. 너 얼마 주고 여기 왔니? 했더니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저처럼 이제, 그럼요. 네, 저처럼 네. 굉장히 싼 호텔에 있는 사람은 신카페와 거의 비슷한 가격에 오고, 고급 호텔에 있던 사람은 거의 한 2배를 주고 오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창조 이제- 경제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뭔가 호구가 되기 싫다 하면 이제, 신카페나 킴카페인가? 유명한 카페를 가시면은, 네,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신카페에 지분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아, 전혀 그렇지는 아, 않죠. 근데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하노이랑 호치민 둘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호치민에서만 이 이용했는데. 깨알 같은 홍보 의심스러운데요? 아, 뭐, 그렇죠. 나중에 할인만 좀 해주시면은. 네, 아니면- 9,000원에서 뭘 할인해서 받습니까? 그럼요, 너무하네요. 정말 벼르게 간을 빼먹지. 아니면은 뭐 저희 스폰 살짝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 말미마다 신카페를 외치면서 방송을 끝낼 수도 있고. 와, 근데 정말 그렇게 당일치기로 9,000원이라는 가격에 그렇게 모든 뭐 픽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실 의식주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부족하신 뭐 우리 예술이님 같은 뭐 그 비즈니스 하시는데 잠깐 틈내서 관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돈을 아껴서 여행하시는 배낭 여행객들에게나 모두한테나 다 좋은 어떻게 보면 여행 상품이네요. 오. 호치민 여행 가실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카페입니다. 호치민뿐만 아니라 하노이도 있습니다. 하노이도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에든 다 있을 거고 분명히 지금은 카톡으로도 이야기 가능하실 겁니다. 한글로도. 그럼요. 한글은 모르겠네요. 다 될 겁니다. 네. 아, 그럼 이렇게 가셔서 보셨을 적에 특히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뭐 그런 것들 있으신가요? 베트남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매연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반적인 공기는 좋은데 도로만 가면은 매연이 엄청나고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눈치 봐서. 네, 그래서 눈치 봐서 건너는 한 6차선 되는 데를 그냥 눈치 봐서 건너야 되는데 고속도로 거기서 아닌가요? 알려주더라고요. 고속도로? 그 정도면? 고속도로까지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자전거 뭐 오토바이 차들이 막 혼합돼서 막 차선도 없이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속력은 못 내는 대신에 그래도 꽤 속도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거기서 알려주기를 무조건 정속도로 건너가면 애들이 알아서 피해갈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속도를 중간에 바꾸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하면은 다친다. 차라리. 네. 정속도로 가면 다 예측해서 피해간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처음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해봤더니 물론 이제 차 흐름이라는 게 좀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잖아요. 네. 그나마 좀 적게 올 때 시도를 해봤는데 정말 피해가더라고요. 그게 참 도전이 어렵네요. 차라리 네. 저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건너겠어요. 아니,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중간에 쓴 적이 있는데 이제 자전거랑 부딪힐 뻔했는데 그래서 정말요? 그 뒤로는 무조건 그냥 정속도로 갔어요. 정속도로. 믿고. 네. 타인을 믿고. 그쵸. 호치민은 그래도 조금 더 도시라서 아주 큰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가끔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노이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횡단보도가 가끔 보이는군요. 그렇군요. 네, 정말 크고 달려야 되는 그런 곳. 아, 신기하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베트남 여행을 한 달? 몇 주 전에 다녀오셨는데, 제가, 우리 한국에는 미세먼지가 많았으니까, 엄마 네. 어때 가서 맑은 공기 좀 쐬고 왔어? 했더니, 목 따갑다고. 매연이, 마찬가지. 매연이. 네. 또 다른 이유로 공기오염이 아주 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그쵸. 생각나네요. 하지만 뭐, 길가만 벗어나면 또 공기가 되게 좋아요. 미세먼지도 없고. 또 요즘 또 가장 사실 핫한 베트남 여행지라고 하면 다낭입니다. 네. 이제 예술이님은 다낭을 다녀오지 못하셨고 이제 저희 셋 다 아무도 가본 적은 없는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뭐 네. 하노이에서 이제 관광했을 때 또 일본인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는 대학생이어서 아예 한 달 관광을 왔더라고요. 오, 그래서 다낭 간다는 얘기를 해서 되게 저도 관심 있어서 많이 찾아봤고요. 뭐 지금 보라카이나 세부처럼 그런 되게 멋진 바닷가로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낭이. 네, 맞아요. 저도 친구가 다녀와서 사진을 봤는데 저는 정말 이게 하와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니면 여기 뭐 약간 플로리다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길 정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물로 맑고. 호텔들도 굉장히 예쁘게 잘 구성돼 있어서 네, 저는 한번 꼭 가고 싶다. 요즘 참 신혼여행지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친구, 다낭을 다녀온 친구 말에 의하면은 한국 음식점도 굉장히 많아서 음식 가지고 고생할 일도 별로 없고 딱 정말 관광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값도 굉장히 저렴하고 맛도 좋고 또 분위기도 굉장히 괜찮은 요즘 젊은이들이 여행하거나 아니면 관광하기에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보라카이나 푸켓이나 세부 여기만큼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근데 사실 입소문을 타가지고 이제 점점 그 정도 급이 돼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혹시 나중에 저희 후원금 많이 모이고 스폰도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다낭으로 한번 네. MT 갈까요? 네. 갔다 하시죠. 캐나다에서 오긴 좀 멀겠네요. 노력해서 오셔야죠.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다낭 한번 정말 굉장히 가보고 싶더라고요. 또 저희가 사실 그런 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9,000원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이제 들었던 체류 경비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되는지. 사실 출장 같은 경우는 뭐 회사 돈으로 갔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하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싼 데를 구해서 뭐 한 12불, 13불짜리 호텔을 했는데 네. 뭐 더 좋은 데로 가셔도 딴 데보다는 훨씬 쌀 것 같아요. 동남아 음. 중에서도 좀 싼 편이었고 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사실 보통 거기 현지 분들은 길거리에서 많이 드세요. 길거리에서 먹는데 거긴 또 특이하게 의자가 되게 작아요. 목욕탕 의자처럼 작은 의자에 앉아서 작은 상 위에서 쪼그리고 먹는데 거기서 먹으면 한 2,000원 정도면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먹은 데는 그래도 좀 구색을 갖춘 식당에서 먹어서 네. 한 끼 한 5, 6천 원 정도 했어요. 맥주까지 해서. 맥주까지 해서 5, 6,000원. 네, 5, 6천 원 정도. 너무 좋다. 저 혹시 길거리에서도 맥주를 마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요. 오, 정말요? 너무 좋다. 아니, 그럼 바닷가에서 마셔도 되나요? 그럴걸요? 너무 좋다. 바닷가를 가본 적은 없는데. 와. 정말 여행으로 제가 듣기에는 이제 다낭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가시는 곳이니까. 베트남 여행은 뭐 엄마, 딸이 가도 좋고, 친구끼리 가도 좋고, 연인끼리 가도 좋고, 그러니까 어떤 구성으로 가도 다 괜찮은 여행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안도, 네. 예, 치안 치안도 중요하죠. 괜찮은 편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사실 되게 공권력이 세잖아요. 그쵸. 그런 만큼 또 단속도 잘 하는지, 저는 뭐 저녁에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죠. 혼자서 잘 다녔고요. 오. 물론 뭐 사람마다 정말 안전한 국가에 가서
봉변을 당한 사람이 있고 정말 위험한 국가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이 있어서 그렇죠. 복불복이긴 한데 음. 네, 근데 전반적인 성향으로 보면 되게 치안이 괜찮은 편이고요. 오. 사람들도 되게 순박했고 아, 사람들 참 순박했나요? 그러니까 태국에 비해서는 그랬어요. 태국에는 이게 좀 막 속이는 게 많았는데 그쵸. 아직 제가 갔을 때는 베트남이 좀 그런 거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와. 특히 아까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아까 9,000원 주고 다녔다던 당일치 여행. 네, 그렇게 운치도 있고 너무 아름다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연인분들이 가셔도 정말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리님이 아직 여자친구가 없으시고 결혼을 안 하셨는데, 그런 거 네,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 너무 제가 결혼을 오픈했나요? 안 한 건 맞습니다. 아, 네, 결혼을 안 한 건 결혼 아직 맞습니다. 안 하셨는데, 나중에 결혼을 네.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프로포즈를 만약에 하신다면 어디서 하고 싶으세요? 아,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꼭 외국에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해야 된다는 정답을 말해야 되나요? 예, 반드시 베트남에서 하셔야 된다면, 아, 네. 어디서 뭐 꼭 하시고 싶으신가요? 베트남에서 해야 된다면 다낭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진 않았고, 하지만 아, 정말 가고 싶은 곳이죠. 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베트남 여행을 해 보셨고, 또 다시 이제 저희 방송 준비하시면서 기억을 되살리셨을 적에, 네. 베트남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떠한 나라였나요? 여행하기에요. 진흙 속의 보석 같은 오, 여행지라고 할까요? 진흙 물론 속에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사실 정말 안 알려졌었거든요. 그쵸. 2012년, 지금이야 좀 2013년이니까요. 알려졌지만, 네. 네, 그때는 정말 가고 나서 되게 동남아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왔었어요. 와, 와,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게 참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네. 동남아 여행에 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건 사실 저희 주변에 동남아 여행 가셔서 너무 좋았어라고, 좋은 인상을 받았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아, 사기당했어. 아, 뭐, 이렇게 위험했어. 해서, 위험했어.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데, 베트남에서는 좋은 인상을 받고 오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네요. 사실 그런 것도 있었죠. 이제 가면은 부자가 된 느낌? 그런 것도 굉장히 알죠. 좋았고요. 알죠. 네. 알죠. 맞습니다. 좀 모든 게 사실 좀 부담이 적죠. 음식을 시킬 때도 그렇고, 뭐, 어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아, 사실 저희가 9천 원에 갔다 와서 놀라는데 그게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현지인들한테는. 그럼요.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죠. 네, 밥 한 끼에 2,000원이니까요. 네, 그럼 만약에 다시 여행을 가신다면 가시고 싶은 도시는 다낭이신가요? 네, 그렇죠. 아, 물론이죠. 저희 한번 진짜 단합대회로 다낭을 갔다 와야겠는데요? 사수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국내부터 어떻게. 네. 국내부터 어떻게? 저 사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워크숍을 갔다 왔잖아요. 네. 네. 그 태국으로. 원래 제일 후보가 다낭이었어요. 정말 좋았을 뻔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그런데 있겠네요. 근데 저희가 중국 지사분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서 사실 베트남과 중국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가요? 혹자의 말로는 2000년 동안 전쟁 중이라고 하는 그 정도로 어떤 사이가 안 이유일까요? 좋은데 전 잘 몰라서. 일단 뭐 정치적인. 베트남은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한테 계속 침략을 당했었고요. 그쵸. 점령도 당했었고, 네. 그리고 요즘도 뭐 영토 분쟁이나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깡이 세기로 유명한 나라죠. 유일하게 대단하죠. 미국을 이겼고, 그쵸, 맞아요. 정말. 프랑스도 몰아냈고,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베트남 사람을 제일 조심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한 베트남 사람들 말고 그쵸, 이제, 네, 베트남 사람 약간, 시비가 공격적인. 붙을 때 베트남 사람 무조건 피해라. 절대 베트남 사람하고 시비가 붙으면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가 진짜 다 아무리 피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자기네 지키려고 하는 게 권리를 굉장히 지키고. 강하더라고요. 네. 진짜. 어쨌든 그 덕분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오기를 껄끄러워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태국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군요. 네.
하지만 왠지 다낭에는 중국인 여행객들이 많을 것 같다는 궁금하네요. 네. 다낭에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다면 다낭이 또 다른 의미의 또 블루오션이 아닐까. 중국인 여행객들을 조금 피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베트남 여행을 가시는 것도 좋겠네요. 아무래도.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호치민이랑 하노이에서 중국인들 본 기억이 없어요, 거의. 와, 쉽지 않은데 제가 그거. 같이 갔던 현지 관광객들 중에 중국인이 없었어요. 쉽지 않은데 사실 어제 가도 네. 중국 여행객들이 있는데 오. 그래서 그랬던 것 같네요. 네. 화해하기 물론 전에 사이가 빨리 좀 더 가야겠다. 좋아졌다가, 그러니까 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근데 그렇죠. 좀 안 좋아진 상태에서는 좀 안 갈 거고, 좀 더 음. 좋아지면 또 갈 것 같긴 한데. 와, 꿀팁 감사합니다. 아니, 꿀팁이기도 네. 하고, 와, 새로운 정보네요. 사이를 잘 봐서 국제적인 그런 기사도 많이 보고 그래서 약간 사이가 유난히 안 좋을 때 얼른 가야겠네요. 또 제가 슬쩍 바에 의하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해주신 대로 여름보다는 겨울에 여행을 가는 게 아무래도 동남아 국가니까 좀 덜 더워서 좋기도 한데 사실 12월 이쯤에는 우기라고 해서 여행이 가장 좋을 때는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렇구나. 2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도 아니고 건기이기도 하고 또 아직 아주 덥지도 않은 시기여서 2월부터 4월 사이가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니 또 마침 4월이네요. 네, 호치민을 2월에 갔거든요, 2월 초에. 네, 그때 저희가 주말에 호텔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는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도 캐나다는 뭐 눈에 파묻혔었겠죠, 뭐. 네. 복설. 와, 진짜 그렇게 덥지 않고 딱 좋겠다. 좋았어요. 네, 딱 좋을 때 다녀오셨네요, 그러면. 그렇네요. 좋습니다. 갑자기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베트남. 그러네요. 4월 지나기 전에 가셔야 되는데 빨리. 한 일주일 남았는데 안 되겠죠? 내년 2월을 기약해보며. 네. 또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나 뭐 아니면은 색다른 꿀팁이라던가 있으신가요? 한 가지가 더 있긴 있는데요. 네. 베트남도는 정말 공이 많이 붙어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주시죠. 보통은 저희가 이제 달러를 바꾸면 1,000원이 1달러잖아요. 그쵸. 간단하게 따지면. 그러면 1,000이 1이 되고, 일본에 가면 1,000원이 100엔이 되니까 또 공이 그쵸. 하나씩 주는데, 어디 돈을 바꿔도 공이 줄어요, 한국 돈은. 네. 맞아요. 베트남은 유일하게 공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가장 큰 지폐가 50만 동이에요. 50만이요? 네, 50만. 네. 50만 동이 이제 한국 돈 25,000원 정도? 와! 그럼 20배가 늘어나요. 20, 가격이. 잠깐, 20배네요, 정말? 네네. 와. 그래서 사실 호치민에 처음 갔을 때 그 길거리에서 그 코코넛 상인을 만났는데 네. 이게 팔길래 이제 가격을 물어봤더니 이제 가격이 괜찮았어요. 한 네. 1,000원 정도? 네. 그래서 괜찮다고 이제 먹었는데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10,000원인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노이를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제대로 이제 계산했다고 생각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제가 계산 잘못했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직 20만 부족했네요, 동이었는데. 스킬이. 네, 너무 공이 많아서 헷갈립니다. 사실 정말 딱 말씀해주신 그대로 어느 나라 지폐랑 비교해도 가장 공이 많은 건 우리나라 돈인 줄 알았는데, 베트남이 이겼네요, 우리를. 네. 20배나 차이가 나는 정도면은 뭐 미국인 관광객 아니면 일본인 관광객들은 정말 계산하기 복잡하겠어요. 네, 그렇죠. 동이라고 표현하는군요, 베트남도는. 네, 베트남동. 베트남에서는 이제 베트남 동만 사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뭐 관광지나 달러도 받고 네, 뭐 맞아요. 한국 돈도 받기도 하는데 네, 음, 확실한 동이죠. 그렇구나. 신기합니다. 길거리 다니시면서 이제 길거리 음식도 많이 발달해 있는 것 같고, 또 음료도 많이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거기서 또 째라고 째. 빙수 같은 게 있어요. 째. 컵에다가 이제 과일을 넣고 얼음을 넣고 연유를 부어주는. 음, 근데 사실 좀 길거리 음식이 좀 그렇잖아요.
동남아 가서 길거리에서 먹다 배탈 나면 어떡하나 그쵸. 익히지도 않은 배탈 거를. 네. 날 수 있는 경우 많으니까. 네. 네. 그때 또 여행자 보험을 믿고 저는 또 건강하게 먹고 안심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탈도 안 났고요. 튼튼한 근데 사실 위장. 근데 태국 갔을 때 거기 수상시장에서 먹었던 거는 배탈이 나중에 한 번 있었어요. 수산시장은 조금, 네. 수상시장. 수상? 수상시장? 네, 물 위에 있는 시장이었는데 와, 오늘 네, 베트남 그 얘기만 태국이요. 해야 되는데, 태국 얘기까지 너무 듣고 싶은데요. 태국 때도 문제 네. 와주시면 안 돼요? 뭐 따로 예, 뭐 다른 게스트가 없다면 또 아, 이러다가 이제 불러주시면 윤쌤 이름 가야죠. 떼시고 예술이 님과 함께하는 출장 여행, 네. 출장 따라 산만리, 뭐 이렇게 해서 또 시즌2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유, 근데 그게 다예요. 베트남과 태국이. 배탈 난 거. 어, 어쨌든 뭐, 네, 저는 운 좋게 배탈이 안 났지만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특히 안 익힌 정말. 음식들은. 네, 어디 여행을 가도, 꼭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어디 여행을 가도 음식은 꼭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길거리 음식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선님 오늘 너무 조용하셨는데요. 약간, 뭐랄까요, 친척, 형님 앞이어서 조금 쑥스러우셨나요? 그런 거 아니고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아, 다음에 우리 사선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거나 아니면은, 아니요, 저도 좀 들을 때마다 한국에 있을 때 좀 여행 좀 가볼 걸 하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정말. 음, 또 사실 뭐 한중일이 가깝듯이 뭐 태국, 베트남, 뭐 미얀마 이쪽, 뭐 싱가포르 이쪽이 다 가까워서 네, 네, 만약에 뭐 어떤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럽에서도 왜 독일이나 이런 곳에 베이스 캠프 잡으시고 주변 국가 여행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네. 동남아에서 한국 베이스 캠프 잡으신 다음에 뭐 버스라든지 우리 쌤 하셨던 것처럼 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가 항공 이용해서 주변 둘러보시는 것도 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유럽 여행하는 것처럼 동남아 여행 이렇게 해서. 호치민에서는 네.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고 아시죠? 네. 네. 네, 호치민에서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한 4시간 가나 차로? 차로 4시간이요? 네, 제가 그 현지 투어에서 만났던 그 영국인 부부가 있었는데 네. 네, 캄보디아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 정말 캄보디아 다음에 또 저희 방송하겠지만 앙코르와트를 저 아시는 분이 이제 40대 되시는 골드미스 계신 되게 멋지신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거기는 꼭 갔다 와야 한다. 나를 사랑하고 싶으면 거기는 꼭 다녀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 약간 버킷리스트 아닌 버킷리스트인데 거기도 가깝다고 하니 앙코르와트 가실 분들 있으시다면 호치민 경유라든지 아니면 잠깐 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차가 멀다면 스톱오버도 있습니다. 또 오늘 좋은 꿀팁 주고 가셨어요. 스탑오버. 오늘 기억에 남는 거는 스탑오버와 그 다음에 아까 신카페.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신카페 정말 지분 없으신 거죠? 네, 없죠. 믿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텐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도 방송 같이 해주셨는데, 뭐, 저희 오랜만에 와주셔서 저희 전걸세 분들께, 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인사하고 싶으시면 한마디 해주실까요? 갑자기 또 준비되지 않은 멘트를 부탁하셔서. 그런가요? 네. 근데 사실 저의 여행 스타일은요, 그쪽에 이제 뭐 관광지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 문화를 체험하는 거 되게 중요시 여겨서 사실 좀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좀 공부하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나라를 가시더라도 뭐 간략하게라도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시면 조금 더 재밌게 여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와, 박수. 맞아요.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베트남과 중국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뭐 관광을 잘 안 한다는 건 사실 저는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전것을 통해서 배워가면 제가 나중에 뭐 베트남을 갈 일이 있으면은, 중국인 여행객들이 그래서 그런지 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골세 책 읽기 너무 힘들고, 네, 뭐 글 읽기 너무 힘드시면 전골세 들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엑기스만 딱 뽑아서 말씀드리니까. 네. 네. 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수님도 오랜만에 저희 목소리 목소리 출연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인사 오랜만에 해드린다면 어떤가요? 저희 그동안 아니면 일이, 또 좀 네. 특이하게, 우리 게스트이신 예수리님께 한마디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항상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한국 가서도 그때 한번 뵀는데, 네. 되게 많이 도와줘서 너무 큰 힘이 되네요. 하면서. 맞습니다. 네. 큰 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옛 추억을 다시 떠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또 이제 사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이제 없으신가요? 저번에 말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일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계속 녹음도 못하고, 맞아요. 방송도 못 올리고 했었는데, 일단은 끝은 어떻게든 내려고 하니까, 네, 조금만 늦어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유튜브랑 팟캐스트죠. 그 아이튠즈 쪽에. 그쪽으로 네. 계속 올릴 테니까 그쪽으로 계속 청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네. 예수리님은 정말 저희 정걸색의 특별한 존재신 것 같아요. 저희의 첫 공식 게스트이시기도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사정상 윤쌤이 함께 해주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윤쌤 자리를 메꿔주신 첫 선생님이시기도 해요. 네. 이제 게스트가 아니고 첫 호스트 분이신 거죠. 윤쌤이 아닌. 그래서 이제 예수리님이 정말 정걸스에게 큰 도움도 주시고 크게 서포트 해주시고 계신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윤쌤과는 또 다른 느낌의 또 다른 매력의 방송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잘하셨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정걸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부 사정상 윤쌤과 함께하는 28개국 여행기에 윤쌤이 없는 첫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쌤이 있으실 때나 없으실 때나 저희 정걸세는 항상 우리 청취자분들께 좋은 정보와 꿀팁과 또 즐거움을 드리고자 노력한다는 거 항상 알고 계셨으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사정상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방향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느리지만 조금씩이라도 꾹꾹꾹 완주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우리 다음 방송은 또 어디로 여행을 갈까요, 사수님? 다음 화 예고도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화는 스페셜 에디션인데,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드디어 결정됐군요. 어떤 컨셉이냐면은, 한국에 있었던 외국인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한국의 경험이 어땠는지, 외국인의 입장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뭐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또 싫었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네, 해서 편집하면 한 2주 안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통역도 있나요? 없습니다. 알아서 저렴한 양 쓸 테니까. 자막이 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신을 못 드리겠고 여러분 저희 이제 또 영어로 하는 방송인 만큼 저 유 작가는 안 나옵니다. 도망쳤어요, 정말. 그래서 또 네, 그 방송은 또 유 작가가 없는 첫 정걸세 방송이 되겠네요. 스페셜 마지막. 에디션을 네. 제외하고서는. 네네. 그래도 최대한 뭐 간단하고 아니면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뭐 외국인 친구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 정걸세가 글로벌해지는 첫 단계가 되는 거니까요. 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를 마저 드리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술이님. 혹시 베트남 언어로 뭐 안녕하세요나 잘 가요라던가 이렇게 좀 기억 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사실 또 문화와 역사뿐만 아니라 언어도 몇 개는 오. 배워가자는 게 제 모토인데 와, 정말 베트남어를 준비된 펼치자마자 게스트, 네. 준비된 호스트. 와, 감동이야, 감동, 정말. 근데 이제 베트남어가 열자마자 제가 좌절했던 거는 이제 성조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어에. 네. 중국어의 성조는 4성까지 있는데 베트남어는 6성까지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육성.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냥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만. 그러면 저희 마무리를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술이님 준비되셨나요? 네, 성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려드리고 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 해주시면. 우리 예술님이 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소심하게 작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도 작게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는 신짜오. 신짜오. 네. 감사합니다는 신까만. 신까만. 신짜오, 신까만.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안녕.